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난주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FOMC 회의부터 고용지표 발표까지 분주한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 종목 어떤 것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또 상승과 하락 섹터들 잡아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함께 탑3 종목들 발굴부터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아니면 2612번, 또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11시에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부터 바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국내 증시의 약세 흐름으로 약간 좀 이어지는 분위기죠.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았어요. 미국 증시가 계속 우리 증시에 올라갈 수 있는 강철 지팡이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지난 1월 연초부터 말 그대로 연초 랠리를 강하게 보여줬었던 미국 증시 나스닥입니다. 특히나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는 무엇보다 큰 호재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장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FOMC 회의는 잘 지나갔고요. 이제 3월 중 후순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 한 달 이상은 FOMC의 우려에서 일단은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OMC 이벤트는 잘 마감이 됐는데 말 그대로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실적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계속 노이즈,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원하는 바는 사람들이 임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임금 시장도 어떻게 됩니까? 구직자가 구인자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조금 덜 받더라도 난 빨리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서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사람들 지갑이 얇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겠죠. 근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비농업 분야, 농업 외적으로 고용 부문이 51만 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 1월 달에는 좀 안 좋겠지. 18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약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인플레이션 겨우 잡아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또 다시 임금 상승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구인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줄게. 빨리 와서 일을 해줘. 이렇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 지갑이 두터워지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무조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인플레 파이터로서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너무 좋다리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일단은 너무 좋았던 게 다시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입니다. 파월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일단 토론에 나서는데 또 파월이 거기서 이번 고용지표를 보고 또 뭐라고 하는지 지난 FOMC 때 두 마디로 미국 증시가 급등했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뭐죠?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안정적인 얘기로 두 단어로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파월의 입도 이번 주는 가장 또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흐름들도 지금 보면 약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이 좀 더뎌지고 있죠, 그죠? 미국장에서도 지난주에 미국 애플은 올랐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좀 좋진 않아요. 일단은 뭐 구글, 알파벳 있죠? 알파벳도 주가가 2% 이상 떨어졌고요. 특히나 이 아마존의 주가가 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 미국 기술주들도
좀 엇갈리는 흐름들, 은행주들도 엇갈리잖아요.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좋게 나와서 급등을 하고, 다른 은행주들도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각기 빅테크 기업마다 좀 엇갈리는 모습들, 이게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같은 방향, 반도체 업황끼리는 같은 방향 가겠습니다만, 지수가 간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고, 자동차가 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 플랫폼, IT 기업들도 가는 건 아니다. 즉,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는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각계전투 스타일, 시장이 간다고 같이 가고 안 간다고 떨어져 이러는 게 아니고 업황별로 미국처럼 나눠서 천군백군 이렇게 좀 나눠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환율. 지금 국내 증시가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 것은 또 환율입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안 들어오죠. 그죠? 340억 매도로 돌아섰고요. 많이는 안 팝니다. 다행이에요. 코스닥 쪽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계속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양매도는 못 가요. 외국인 편 양매도. 그럼 나머지 지금 약간 좀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일단은 환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환율이 갑자기 또 얌전하던 환율이 갑자기 또 급등하고 있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9원. 오늘 17원 올랐습니다. 갑자기 또 급등하고 있는. 작년에 우리 환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달러 강세, 외국인 매도, 증시 하락. 이번에도 마찬가지.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믿을 건도 혹시 달러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멈칫. 약간 뭐 이렇게 해서 유턴해서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외국인 매수 가속에는 일단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는 상황. 매수 속도가 좀 줄어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장은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부분 그대로 놀라지 마세요.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대형주는 일단 한 발짝 좀 빼주고 관망세를 좀 이어주고 대신에 역시 중소형주들 계속 종목들 찾아다니면서 저랑 같이 또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종목들 계속 연구해 보시고 찾아내시면 이번 주도 아마 좋은 수익 지난주 이상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로 저는 확실하고 오늘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새 종목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이게 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역시나 다시 한번 강달러를 보이면서 우리가 킹달러의 공포를 다시 떠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 특히나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얘기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아래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역시나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상승과 하락 섹터들 나눠볼 수가 있겠죠. 먼저 상승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종목별로 세 종목씩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좀 가온칩스가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의 상승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고자 이 프로그램을 약간 좀 변경을 줬던 건데 가온칩스 상승 종목이 그냥 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네요. 단기 목표가가 얼마고 뭐 손절 매가가 어떠 이렇게 뭐 단순하게 차트 넣고 뭐 그림책 읽어주듯이 뭐 이렇게 1차원적으로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어떤 종목이 급락했을 때 그 관련한 주식들의 트렌드, 어떤 주식이 하락했을 때 그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 일단 오늘 가온칩스의 상승 따라보자, 지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가가 상승하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늘 특히나 이평선을 쭉 타고 가는 과정에서 추세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놓고 종목을 움직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력이 매집이 완료되면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켜주는 모습인데, 자, 가온칩스는 우리나라 이제 이 디자인 솔루션, 디자인 하우스 회사입니다. 가구인가요? 디자인? 그림인가요? 아니요.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은 이 팹리스 업체가 있고요,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는 설계만 하는 회사, 공장이 없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은 공장이 없죠. 박스콘이죠. 삼성전자가 애플 반도체 만들죠, 그죠? 그런 것처럼 팹리스 업체가 있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이 팹리스에서 들어온 설계면을 파운드리 회사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생산 공정에 맞춰서 더 정교하게 생산 나오는 라인을 펌킨 방식으로 구축을 해주고 만들 수 있게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 즉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업체가 바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전략, 삼성전자도 계속 아시다시피 TSMC, 대만 TSMC의 굉장한 이 시장 캐파를 뺏겼죠, 그죠? 애플도 이 TSMC를 찾아주고 있고, 국내 삼성전자의 정말 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이 파운드리 쪽 시장의 점유율 쉽게 찾아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양산 수율단에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율이거든요. 수율이 현저하게 TSMC한테 딸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이익 잉여금,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만큼은 좀 적극적인 M&A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M&A 행보, 이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로 가기 위한, 팹리스 파운드리 가기 위한 이 디자인 하우스,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런 회사들을 계속 이 삼성이 찾아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지금 삼성이 눈독 들이고 있는 기업은 미국 제2위 패키징 업체 엠코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전장 사업 진출할 때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 헛물만 키다가 결국 하만 인수했죠, 그죠? 근데 올해는 일단 뭐 인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로봇 사업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 600억이라도 조금이라도 삼성전자한테 뭐 5, 600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해주면서 국내 기업들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이 시선을 M&A 쪽으로 옮길 때 분명히 수혜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온칩스가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조금 지금은 타이밍을 좀 잡기 힘들지만 관련 주식들 좀 이따 몇 개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KD 모빌리언스가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작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KG그룹 쌍용차 인수한다고 해서 KG그룹 관련주들 주가가 막 등락만 하다가 결국은 KG로 낙점이 됐죠, 그죠? 뭐 승자의 저주일 수도 있고요. 뭐 KG그룹으로 간 쌍용차가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관심 없습니다만, 일단 KG 모빌리언스만큼은 주가가 그렇게 테마로 막 움직일 만큼 그렇게 안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죠? KG 모빌리언스 지금 주가 급등하는 저평가 메리트, 워낙 싸죠. 워낙 싼 메리트가 오늘 부각이 되면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주가는 싸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그리 오래 가진 못해요. 주가는 비싸도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를 올해 좀 쌍용차 때문에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좀 매도 찬스, 저평가 메리트는 주가가 오래 가지 못한다. 매도 찬스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이원이 주가가 오늘 급등해주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이제 2021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 뭐 1,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거의 6배 이상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한번 차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업보다 제사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본업보다 자꾸 돈 몇십억 인수해가면서 이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뭐냐면 AI가 급등을 하면 AI 관련주 인수를 하고, 뭐 또 카메라 쪽, 뭐 VFX가 급등을 하면 VFX 관련한 주식을 인수하면 주가를 잠깐씩만 해먹는 기업, 상승을 시키는 기업,
아이온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카메라 모듈 쪽 이쪽에 뭐 VFX랑 좀 엮을 수 있겠죠. 애플이 올해 일단은 AR 장비 하나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주가가 작년 7월에 음성인식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사실까지 이렇게 좀 내보내면서 기사화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히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자꾸 주가 상승만 일으키는 재료들을 모아다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 주가가 하락 전환하는 순간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는 관점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락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신테카바이오가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요. 기관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잘 가다가 훅 떨어지고 있죠. 14%. 바이오주들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려갈 때도 상당히 좀 매도할 수 없게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조심하셔야 그랬죠. 뉴질랩 파마 이유 없이 하한가 가더니 회사에서는 우리 임상 잘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악의적인 루포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법적 고소할 겁니다. 강경 대응할게요. 주식시장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올라갈 때도 막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막 바이오주는 왜?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다. 뭘 볼 수 있는 저평가, 고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되나 보다. 막 급락하면 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재료를 합리적도 아니죠. 그죠? 의심, 기대 이런 거에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안 되나 보다. 바이오는 안 되면 어떡해요? 그 길로 황천길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주가 워낙 많아요. 그죠? 매매 안 할 수 없어도 매매하실 때는 꼭 손절 매가를 꼭 잡아주시고 방패를 하나 지어야 된다 그러죠. 손절 매가를 꼭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라는 측면. 그래서 뉴질랩 파마 오늘 이유 없는 급락 신테카 바이오들은 항상 떨어지는 칼날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BB테크가 주가가 오늘 11%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좀 로봇주들 계속 좀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이상한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SBB테크도 주가 오늘 로봇주 중에서 막판에 가장 많이 올랐지만 막판에 작년 신규 상장주가 요새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난주에 좀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제일 많이 또 떨어지네요. 로봇주들 여전히 좀 과열시키는 구간,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안넷! 저 정치 테마 지겹네요. 그죠? 그래도 또 뭐 당대표 얘기 나오면서 또 상한가.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얼마까지 갔다가 인수위원장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21만 원 갔다가요. 5만 원 가는데 4분의 1 토막 나는데 반년 걸렸습니다. 그죠? 반년. 4분의 1 토막이 말이 4분의 1 토막이죠. 1,000만 원 투자했으면 200~3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글쎄요. 그거 언제나 물어보더라도 저는 정치 테마주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치 테마주들은 뭐 때도 아니고요. 때도 시기도 아닌 만큼 안넷, 써니전자 또는 다른 주자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벌써 대선이 작년에 있었는데 벌써 대선 얘기도 하는 테마주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발을 못 뺍니다. 선거주들은 아예 좀 보시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 종목으로는 가온칩스, KG모빌리언스, 아이윈 살펴봤는데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의 대응 전략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을 본다면 인수 위주로 이 사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락 종목으로는 신테카바이오, SBB테크, 안랩 살펴봤는데요. 신테카바이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들을 살펴볼 때 떨어지는 칼날 조심하자 항상 손절가 정해두시고 매매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로봇주 우리가 조심하자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해왔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과열 양상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람 역시나 대선주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이겠죠. 이어서 리뷰와 또 이번 오후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일단 리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2월 처음 들어서 노바텍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7% 상승, 1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리뷰와 이어서 종목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바텍 드디어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범응이 돌아왔다. 범 내려온다. 실적주, 성장주. 이제는 천편일률적으로 올라갔었던 챗 GPT 관련한 AI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 이 세 가지 테마에서만 1월 달에 시세가 계속 돌았는데 우리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죠. 네, 2, 3월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고 특히나 3월 달은 상장, 폐지 종목들 벌써 시장에서는 살생부가 나돌고 있습니다. 1년 평균 한 20, 30개 종목이 상장 폐지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 한정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4년 연속 적자 기업들, 자본 잠식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나타나나요? 아니요. 미리미리 살생부는 돌고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포털에서 찾아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그것마저 귀찮으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관련해서 진짜 위험한 주식들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 노바텍 실적 범위 돌아온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계속 실적주들 소개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테마 잠시 내려놓으시고 실적주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수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오늘 지수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근에 박스권 제가 이제 이거 뚫을 것 같다. 조만간 이 가격 박스 상단 오늘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새로운 추세로의 시작을 알리는 노바텍 오늘 리뷰 보유정 계신 분들 일찌감치 수익 실현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갖고 가시는 관점 유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석경 AT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간단한 설명 시간 관계상 나노 업체예요. 오늘 컨셉은 뭐냐면 이 대기업의 단가이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강소 기업들, 골목 대장들. 얘는 그 격이만 가면 얘는 못 건드리는 기업. 기술력 하나는 시장 캐파가 크지 않지만 그 구역 안에서는 짱인 대장인 기업들. 석경 AT, 나노 신기술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점에서 쉬었어요. 그죠?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안 좋을 때 2022년도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왔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온 종목, 작년에 강했던 종목 뭐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종목입니다. 안 좋았으면 빠졌겠죠. 그죠? 그럼 이것만큼 여기서 끝이라고요? 아니죠. 이제 버틴 만큼 주가가 에너지가 응축돼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석경 AT 안정적이고도 지금 고점 돌파 파동 나올 수 있는 매수 급소, 타겟 급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디자인 하우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던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 얘도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2개밖에 없어요. 종목 많이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하고 코아시아,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기업 2개니까 삼성전자가 항상 하면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뭐 말씀드렸어요? MP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거의 상한가까지 움직여서 종가가 28%까지 올랐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뭐 한다. 삼성전자가 뭐 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뭐 컨퍼런스 콜이든 뭐 CES든 어디서 뭔 얘기를 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죠? 삼성 IT 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코아시아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관련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다. 지분 투자, M&A 이슈 관련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NF 골목대장 전구체 프리마커 일본 시장에서 시장 거의 우리가 일본에서 수출 제한도 했지만 우리가 그 이후로 우리나라 소재를 IT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에 산실물이 바로
DNF입니다. 거의 80, 90% 이상 일본에 수입했었던 이 반도체 형속 방막 재료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마진율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연구개발을 같이 해오고 끈끈한 R&D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실적 베이스가 워낙 좋은 기업이고요.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 2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실적 주로 안전한 종목들 오늘 3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수익 중이시겠지만 조금 더 가져가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석경 A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겟 급소다라는 말씀, 코아시아도 디자인하우스로서 이 삼성과 연관돼서 시세 받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종목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서 24시간 동안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어뒀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기본 어플로 갖다 대주시기만 하신다면 연결되는 링크 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종목 얘기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좀 더 자세한 종목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한 주 시작이 조금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이제 지난 주말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주초는 이제 방향성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현재 월요일 저점 기준으로 해서 화요일 날 장중 모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약세, 현재 화요일 수요일 반등 모색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또 이번 주 후반 갈수록 또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뷰 종목도 바로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가온칩스 먼저 살펴볼까요? 가온칩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 뜨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 좀 뜨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스템 관련된 종목에서 현재 IP, 이게 현재 디자인하우스,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 이런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후발주 차원에서 제가 가온칩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언급을 좀 했던 종목이 이제 가온칩스 이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2월 1일 날 제가 이제 이날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에서는 현재 단기 고점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저점에서 보시면은 20일. 다시 말해서 현재 1월 달은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2월 달 들어와서 탄력성 있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수는 1월 달에 의해서 2월 달로 강세지만은 1월 달에 많이 오른 부분들은 좀 약간 쉬어가고 1월 달에 적게 오른 종목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환매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세 테마는 종목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경기나 업황이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이제 부분에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쪽 이쪽 관련된 틈새 섹터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보유하신 분들은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26,000원 이상에서는 현재 차익 실현 좀 하고 지금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종목을 말씀드려 보면은 범한 피오셀입니다. 범한 피오셀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 뜸을 들이고 있지만은 전체 큰 그림상으로 보면은
중동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두바이, 뭐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석유에 대한 어떤 그 메카, 수출의 메카를 현재 확보를 하겠다는 뭐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부분들은 뒤늦게라도 뭐 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현재 완성 셀 업체를 중심으로 제가 수소 관련된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가 떴을 때도 전기차가 아닌 그 현재 2차 전기차 부품 쪽이 아닌 완성 셀 업체에 어떤 수급이 몰려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때 1월 17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7일 날 이야기를 했으면은 대략 이날이죠. 그러니까 이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뭐 1월 10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눌렸다가 장대 양봉 나오고 다시 한번 완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시세다운 시세는 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2월 달에 수소 관련된 종목군도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1일 이후로 3거래일 만에 18%가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데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오늘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시세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수소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 분출 못 해주고 있지만 미리 선점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종목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탑3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3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네, 전문가님, 덕산 하이메탈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아직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슈가. 네. 근데 왜 제가 들고 나누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순환매로 보면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종목이 약간 떠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플립칩 방식 예, 현재 FC BGB 방식의 어떤 그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 부분들이 뜨겁게 좀 현재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핵심적으로 원포인트 특강으로 1분 특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것은 반도체를 포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포장하느냐? 왼쪽에 옛날 방식이죠. 리드 프레임 방식 패키지로 왼쪽에 첫 번째 부분들이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행하는 방식은 와이어.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 어떤 그 현재 화면을 보면은 꼭 그 현재 미싱 돌아가듯이 실선으로 계속 박는 모습을 보셨죠. 그게 와이어 밴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와이어 밴딩 방식이 지금이라면 앞으로의 방식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아래 기판하고 현재 반도체하고 그 사이에 폴립칩으로 현재 볼로 연결하죠. 그래서 폴립칩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립칩 패키지가 이 가장 큰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 가장 중요한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FC BGA 방식하고 FC CS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FC 현재 BGA 방식은 현재 칩보다 기판 사이즈가 큰 거, 그러니까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고 합니다. BGA. 그다음에 현재 FC CSP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정도 들어가고 현재 칩 스케일 패키지, 이게 칩하고 스케일이 똑같은 크기로 만든 것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FC BGA 방식의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관련된 종목 FC BGA는 그러니까 현재 그 숄더볼, 볼로 연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로 들어가서 덕산 하이메탈은 어떤 기업이냐? 현재 제가 FC BGA 방식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숄더볼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뭐냐면은 덕산은 약간 중소기업의 그룹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자회사 덕산 하이메탈 아래 덱산 에오릭스
현재뿐만 아니라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도 같이 현재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FC BGA 방식이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올랐느냐? 많이 올랐으면 소개를 안 하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현재 그 매집이 들어간 뒤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쉬어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쉬어졌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출발 시점부터 보면 21일, 22일째 해당이 되는데 단기 꼭지에서 보면은 딱 한 달을 쉬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1월 달에 많이 못 간 종목이 2월 달에 갈 수가 있고 2월 달에 많이 간 종목이 2월 달에 약간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덕산 하이메탈이나 이런 쪽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뜸들이기 매집 징후로 보이다가 2월 달에 자 강세로 약간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현재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덕산 하이메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한 달간 매집을 마쳤기 때문에 2월에는 우리가 수급이 개선되면서 시세 분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탑2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탑2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을까요? 예, 코리아 서킷은 마찬가지로 현재 최근에 FC BGA 방식의 어떤 흐름들이 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발주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FC BGA 방식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의 하나입니다. 대덕전자와 함께. 예,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코리아 서킷은 계열사 쪽이 좀 짱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이 종목의 모회사가 어디냐?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은 영풍그룹의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PCB 방식의 어떤 부분에서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대덕전자를 고르지 않고 코리아 서킷을 골랐던 것은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도 약간 이런 움직임이죠. 한번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1월 달에는 로봇주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반도체 종목은 전혀 바닥을 좀 기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그다음에 현재 패키지 방식의 어떤 PCB 쪽으로 순환매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이어서 현재 패키지 방식으로 순환매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위 종목인 코리아 서킷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탑1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1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이수페타식스 역시 고다층 PCB 전문 회사인데 이번 주 역시나 PCB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이수페타시스는 확실하게 이슈는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2, 3일 전에 많이 올랐고요. 현재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많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으려면은 고성능의 어떤 PCB 기판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PCB 관련된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에 그렸다시피 왼쪽은 그 그림의 기판입니다. 근데 기판을 딱 단면도 잘라보면 가운데 그림처럼 여러 가지 어떤 고층의 아파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자세히 세부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현재 이 기판에 대한 회로 기판이죠. 회로 기판을 연결하는 현재 방식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B 기판이 한 면만 인쇄된 거, PCB라는 건 인쇄 회로 기판을 말합니다. 한 면만 인쇄한 거 있고 양면적으로 인쇄가 한 거 있고 이런 것처럼 가운데를 여러 개 층 나눠서 고다층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수페타시는 고다층 PCB 전문, MLB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합니다. MLCC하고는 또 다릅니다. MLCC는 적층 세라믹이기 때문에 용어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북미 고객사 MS라든가 인텔 이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현재 앞당기는 셋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로 현재 또 떠올라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통신 장비, 우주 항공, 슈퍼컴퓨터 이런 부분에서 현재 고성능에 대한 PCB 기판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 고점이냐 아니면은 잠시 눌림목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한번 상승해 주다가 최근에 그 1월 말에 또 그 1월 말에 큰 이슈가 돼서 로봇 관련된 후발주로 현재 그 인공지능 관련된 후발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디자이너스, IP 업체가 떴죠.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잠시 숨고르게 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PCB 기판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그중에서 고다층,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하고 가장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다층 PCB, MLB PCB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이다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탑픽 원의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가 확실하게 이슈가 있고 나머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좀 같이 동반해서 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탑픽 3를 현재 준비를 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구간에서 지금 눌림목 부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3910번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26,0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이제 건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왜 뒤에 건설주를 붙이고 어떤 데는 엔지니어링을 붙이고 이게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건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삼성물산 건설사업부죠. 이제 삼성물산 건설사업부가 이제 삼성건설에 해당이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플랜트나 공장 설비나 현재 전문 쪽인 어떤 설비 방식의 고난도 기술이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엔지니어링이라 하고요. 나머지 일반 종합 건축을 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당연히 뭐가 들어갔습니까? 플랜트나 이쪽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동 수주의 최고의 또 수혜주의 또 부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주 기대가 아직 수주가 조금씩 되고 있고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숨고르기 국면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이 저점에서 보면은 이 추세선 상단, 그 다음에 고점 상단, 이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매물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한 26,000원 정도 좀 되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장대 양복. 그러니까 뭐냐면은 1월 달에 그 출발하지 않던 종목이 이렇게 숭고르게 하다가 약세를 보이다가 1월 말에 뭐 출발한 것도 있고 또 오늘 뭐 출발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뭡니까? 상승 조정, 5일선을 타고 또 5일주기를 타고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 저점을 우리가 단기 고점을 논한 부분에서는 현재 단기 한 번 층의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한 2수배 정도가 마땅합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이 약 3만 원 정도의 좀 현재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한 번 더 슈팅을 하면은 거의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현재 한번 시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가져가서 3만 원에 대한 마디 매매 전략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고민 상담 들어볼게요. 5089번님께서 CJ-CGV를 24,500원에 30% 담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장에서는 1.8%가량 상승하면서 19,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그 영화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 리오프닝에 관련된 뭐 수혜주 부상들이 있습니다. 영화 투자 배급, 또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어떤 특화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만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뭐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CJ, CGV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약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때까지는 보통 펀더멘탈이라든가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하고 같이 연동이 됐을 때는 거의 60일 사이클로 약간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금 CJ, CGV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좀 해당이 되는데 11월 달부터 좀 떴던 부분들이 거의 한 달 반 정도 좀 떴죠.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떴다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1대1 대칭의 구도에서 충분히 쉬어졌기 때문에 N자형 파동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N자형 파동이 가능성이 많으면은 고점에서 이 하락폭만큼 나중에 이 고점에서 상승이 이제 고점이 좀 실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보통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따블이 되면은 마디매매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450원인데 12,500원 잡고요. 자, 12,500원 잡고 곱하기 2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5,000원이 좀 되겠죠. 25,000원 부분들이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선에서 약간 마디매매에서 이제 그 100%는 하나의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갈 때 가더라도 쉬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내지 26,000원.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24,50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까지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현재 매도를 하고 약간 차분하게 저점 재매수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까지 조금 가져가 보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잡아보시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고민 상담 고민 상담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고요. 샵 1577번 연결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 단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